네, 2020년 9월 15일, 미증시 시황 한번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이제 FED, FOMC 회의 관련해 갖고, 나올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좀 다른 내용을 좀 꺼내도록 할게요. 사실 미증시 관련해 갖고 내용은 사실 페드 회의랑은 좀 별개죠. 페드 회의는 사실 통화 정책에 대한 여건 그런 부분이 맞물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나 사실 이제 통화권 관련해 갖고 채권 관련해 갖고는 큰 변동성을 이룹니다. 근데 증시 관련해 갖고는 다른 시황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아직 상승이 제한적인 이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 뭐 차트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설명도 같이 있으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미증시에 대한 초관심사는 사실 부양책입니다. 부양책. 자, 지난주에 얘기했죠. 5차 부양 정책에 대한 논의 자체가 예상치 못하게 전개되고 있다. 당초 3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주장하던 민주당은 2.4조까지 축소, 최근 2.2조까지 축소. 공화당은 여전히 1조 달러 이상 양보할 수 없다. 하지만 극적인 타결 기대감이 있던 상황 내에서 아직까지 오늘 현 시간부로는 전개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황적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공화당은 5천억 달러 규모 대폭 축소된 부양 정책을 발표했고 빠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상원 표결을 통과시킨다는 이야기지만 아직까지도 정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 상황입니다. 뭐 금액적인 거부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판단하시길 바라지만은 지금 중요한 건 합의점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 전개예요. 자,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관련해갖고 4차 합의안이 이 정도, 5차가 이 정도인데,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축소 자체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은, 갭 차이에 대해서 여전히 메꿀 의사 자체가 아직까지는 타결이 안 나온다.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뉴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금주 미 연준 정책의 추가 부양책 가능성은 제한적. 기술적 조정의 일각성 구원투수 역할 기대, 추가 정책 여부 촉각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페드에서는 크게 얘기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여기 내용 바로 나오네요. 예. 시각 일부에서는 기대하는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대비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가 양적 완화 확대 등 공격적 대응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 안 나온다는 거죠. 이번 페드 자체는 뭐 AIT죠. 예, AIT 관련해갖고 구체화 전략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뭐 실질금리 통제로 전략 변화 이 부분만 체크할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상당하게 뭐 증시나 뭐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다고 보고 있고, 이게 루즈해지면 루즈해질수록 문제 자체는 미증시 자체는 오름폭 내림폭 자체가 전개가 안 된다는 점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자,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 자, 나스닥 차트인데 지금 좀 작게 해서 보일게요, 여러분들.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지지 가능성이 가장 큰 구간은 맞아요. 차트상.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 이제 다시 추가적인 랠리를 보면은 보기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럼 채널 구조에 대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구간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지금 구간대 자체가 지지에 대한 평가를 맞았다는 단가 자체로 봐야 되는데, 그죠? 이 자리죠. 이 자리.
지금 다시 랠리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근데 시황 전개가 나와야지 이런 랠리성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 이 자리에서 단순히 흔드는 구조로 일단 상단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상단까지. 이 자리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랠리성으로. 그리고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흔드는 구조가 나오다가 불량 정책 결과가 터지면은 계속적인 상승 랠리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를 좀 대비하는 구간이긴 한데, 당일 데일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수 매도가 공존하는 자리예요. 지금 현재가 자체가. 제한적 상승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해하시겠죠? 제가 제한적 상승이란 표현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한적 상승. 상승에 대한 랠리를 부여하되 시황적 전개가 없으면은 랠리성에 대한 부여가 한계치가 드러나요. 지금은 지난주 있었던 하락폭에 대한 조정장으로 봐야겠죠. 상황이. 그리고 시황 전개가 떨어지면은 그다음부터 재매수에 대해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아요. 중장기 포지션을 보실 분들은 극적인 합의를 통해서 부양 정책이 나오면 그때부터 보셔도 안 늦습니다. 충분히 먹을 구간이 나와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으로 흔들 가능성 자리가 제기되는 구간인 만큼 매수 매도가 공존하는 시황이에요. 부양정책 관련해서도 새로운 부양책을 꺼내지 않는다는 게 의지겠죠. 부양책을 꺼내도 회사채 관련해갖고 부양책을 꺼내야지 증시에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증시의 직접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 부양책을 꺼낼 가능성도 제한적이고 합의 또한 진전 전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에 굉장히 제한적인 모멘텀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꺼내는 즉시 나옵니다. 다만 아시겠죠? 그때 원웨이장이 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갑작스럽게 나온다면. 지금 채널에 대한 구조 그리고 저점 자리를 조금 익숙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최근 저점 자리를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점 자리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 자리죠. 11900 위치값에 대한 저점 형성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11900 아시겠죠? 11900 11900 11900 이러한 모멘텀을 지금 상황에서 좀 더 기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단가상 나스닥 자체는 추가적인 랠리를 언제든지 펼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재료 자체가 너무 약해요. 재료 자체가. 부양정책만 꺼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급 조건은 만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장기 포지션은 매수 대응을 하시고, 금일 차트 플레이 자체는 매수 단가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수 단가를 보되 매수 매도가 공존하는 자리니까 단순 틱 차트에 대한 활용 자체를 오히려 많이 하시는 구간입니다. 이 정도는 체크하시길 권유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시황이 굉장히 지금 미비하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항상 긴장하면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습관 자체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으니까 이 내용 보고 싶으면 카페 관련해 갖고 시황 체크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차트 분석 그리고 해외 선물 관련하시는 많은 분들 차트 분석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항상 참고하시고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퓨처운이었습니다.